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 한의학 박사십니다. 이병삼 원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병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저출생, 이 고령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생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난임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난임하고 불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난임과 불임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난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신을 하는데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불임은 실제로 이분이 임신을 앞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정받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임신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난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불임은 임신이 아예 아예 불가한 상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난임은 어려운 임신이 상태. 어려운 상태죠. 네. 오늘 난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은근히 많거든요. 많죠. 왜 그럴까요? 네. 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어떤 현대 사회가 각박하기 때문에 뭐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네.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맞아요. 되고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에서도 또 일정 정도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다 잡은 뒤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나 이제 임신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나이대가 너무 늦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생식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늦어질수록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것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대개 여성의 경우는 만 35세가 지나면 임신의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만 35세 전에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면 좋은데 요즘에 만 35세가 되어서도 결혼조차 바빠요. 네, 할 일 안 하는 많아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난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인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임신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 그리고 너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노출이 돼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꼭 짚어봐야 되거든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또 밝혀져야 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남자, 여자 각각의 원인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라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난 거니까.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뭐냐면 되게 저는 이제 체중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저체중이면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마른 경우 그리고 너무 또 비만한 경우가 있어요. 또 비만하고 또 그리고 너무 몸에 열이 많거나 너무 차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 정자나 난자가 생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이제 과도하게 심신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직장인들 되게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렇죠. 완전히 소진되었다, 탈진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오면 집에서 뭐 도무지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당연히 소원해지고 그렇게 횟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임신의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되게 그래서 또 운동 부족, 또 뭐 과음, 뭐 이런 경우. 그런 것들이 대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은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남녀 원인. 모두. 남녀를 따로 본다면 원인을 어떻게 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되게 이제 여성의 경우는 차가워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차가워서. 그렇죠. 되게 이제 뭐 손발, 하복부 이게 다 같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고 손발이 따뜻하다고 그래서 아랫배까지 따뜻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 하복부가 따뜻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많은데,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되게, 이런 하복부의 냉증,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의 어떤 주기도 규칙적이어야 되고, 통증도 없어야 되고, 색깔도 맑아야 되고, 덩어리진 피가 없어야 되고, 냉이나 태아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난임이 많고, 남성은 이제 되게 음주,
흡연, 네, 그리고 습관, 네,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야식 이런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난임을 유발하는 남녀의 어떤 질환도 있습니까? 각각의 질환들. 되게 이제 여성의 경우는 네. 이쪽 아래쪽 하복부 쪽에 어떤 혹, 되게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하죠. 자궁 근종, 네. 난소 낭종, 자궁 내막증, 자궁 선근증, 이러한 어떤 질환, 그러한 질환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도 질환이군요. 네, 그것도 네. 질환이죠. 월경통, 대표적으로 월경통이 그렇죠. 있고, 뭐 월경증, 긴장 증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되게 이제 정계정맥류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이쪽이 굉장히 습하고 열이 생기거든요. 그 습이 열에 의해서 되게 이제 정자의 어떤 기형성, 또 운동성, 또 양, 뭐 이런 쪽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엄연히 원인이 남녀가 따로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여성의 문제로 좀 그렇죠. 많이 생각을 네. 했잖아요. 네. 실제 비중은 남녀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해요. 예전에는 정말로 억울하신 여성분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정말 아이를 못 낳아서 뭐 소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남녀의 원인을 되게 30% 동등하게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남성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액 검사를 통해서 정말 황당하게 무정자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정액의 어떤 양이나 또 활동성, 기형성 이런 문제가 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검사를 또 심화하면은 이 정관 또 정자를 또 이 운반하는 그런 네. 관이 또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남성의 원인도 여성과 대등하게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서 사실은 임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신기한 난임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분명히 나았는데 둘째가 안 생긴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난임인 거죠? 당연하죠. 난임은 어쨌든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네. 난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첫째를 잘 낳았으니까 뭐 둘째는 당연히 생기겠지 하고 방심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둘째가 생각보다 안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째를 가져서 첫째를 낳았을 때 우리가 뱃속에서 아이를 기르고 또 모유수유하고 또 출산하면서 또 많이 어떤 기력적으로 소모되고 또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자연적인 노화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생식의 기능들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첫째를 또 간신히 가진 사람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네, 뭐 인공수정, 체외수정, 또 여러 가지 한약을 먹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렵게 임신이 된 사람일수록 둘째를 가지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난임이든 아니든 네. 둘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첫째 출산하고 나서 몸을 보강하고 나서 그러면 계획을 또 짜셔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또 임신이 되어서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첫째를 낳고 나서 실제로 보강을 잘 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유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약하다면 누구라도 어떤 둘째를 가지기 전에 보강을 해준다. 우리 한약의 가장 큰 장점이 보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보강한 후에 아이를 가지면 임신도 잘 되고 또 실제로 출산에서도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또 아이를 낳고 나서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네, 그것은 뭐 출산을 해본 그런 우리 산모들이 다 누구라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네. 하시는 것이죠. 네. 네. 자, 어떻게 치료하고 또 보강을 할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고요. 네.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난임은? 네, 난임의 진단은 보통 일단은 이제 서양학적인 검사를 하죠. 그래서 네. 여성의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자궁이나 난소 이런 상태를 보고, 또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이 제대로 잘 분비가 되는지,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나팔관이 제대로 개통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궁의 내막에 뭐 어떤 용종이나 뭐 이런 질환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죠. 근데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급선무는
남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남성은 우리가 이제 비침습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를 뭐 어디 째거나 수술하거나 시술을 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고통도 덜하고 또 비용도 또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남성의 남성에 의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선 남성의 경우는 정액 검사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권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면 어떤 경우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겁니까? 임신이 안 되는 모든 그런 부부들은 그렇군요.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기 전에도 다 치료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그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학적인 진단으로 원인이 불명하다, 원인이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중에는 한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인 난임이 이제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한의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서양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네네.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어쨌든 임신을 계획하고 그렇다면 또 난임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한의원 또 양방의원 같이 동시에 가셔서 검사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희망을 주시니 너무나 기쁘네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난임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군요.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다. 불임이라고 판정받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행하지만 선천적으로 뭐 어떤 생식기에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폐경이 되어버렸다. 네. 아니면 정자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 힘들죠. 이 정말로 선천적인 염색체나 유전자의 결함이 아니라면 이분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치고 또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양기를 보강하고 남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정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포기하지 말고 이 한의원에도 노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네. 난임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치료를?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원인, 그러니까 네. 한의학적인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너무 차다, 아니면 너무 열이 많다, 너무 건조하다, 아니면 너무 습하다, 메말라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니까 네. 그 몸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리불순도 오고 또 여러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이나 그런 어떤 양성 종양들이 오는데 결국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잖아요. 호르몬도 결국은 내 몸과 마음에서 그렇죠. 나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임신과 출산에 적합하도록 도와주면 임신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건강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어서 내 생식 건강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한의학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많이 쓰고 있는 건 침이나 뜸, 약침, 또 어떤 온열요법, 그리고 또 명상, 운동,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총 동원해야죠. 치료 기간이 좀 그럼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난임이면은 되게 이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치료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100일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자가 난자가 만들어져서 외부로 밖으로 배출되는데 100일 정도를 보고 또 적혈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적혈구 수명이 120일 정도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군시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곰이 사람이 되는데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햇볕을 못 보고 쑥하고 마늘을 먹고 100일을 버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네네. 합심해서 노력하면 거의 극복되지 않을 난임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일 정도는 100일 치료를 정도. 해야겠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그렇죠. 네, 충분히 네. 길게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네,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네.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서양의학적인 네. 방법을 동시에 받아도 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경우에 일부 이제 난임 치료를 하는 그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한약적인 치료를 조금 중단하거나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저도 실제로 이제 여성 질환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있고 저보다 더 훨씬 오래된 그런 선배들도 있고 또 수천 년을 통해서 입증이 된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약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시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 양방의 서양의 치료와 함께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병행 치료를 통해서 임신율이 증가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한약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자가적으로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해서 뭐 우리 건강원이나 탕정원이나 뭐 홈쇼핑 마트 이런 데서 이 무분별하게 이제 건강식품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한방치료가 아니죠. 네,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한방치료는 얼마든지 병행을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임신이 됐다. 그러면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가는 게 좋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일부러 한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임신이 어렵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유산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 중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입덧이 있거나 또 유산의 징후가 있어요. 하복부의 통증이나 출혈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서양학적 방법으로 뭐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나 이런 호르몬 요법이 있지만 한약에는 그것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임상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혈을 시키고 태아를 안전시켜 준다는 그런 목적의 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신이 어렵게 되었거나 임신 중에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한약을 꼭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렇죠. 치료를 계속 유산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태아의 어떤 발육 상태.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양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임신해서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이 양약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약은 그럴 때 이미 검증이 된 많은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자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렵게 임신이 되신 분들이 유산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빈번하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계속 이어가면 그렇습니다. 유산할 확률도 훨씬 많이 현저하게 떨어질까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신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임신의 성립뿐만이 아니라 유지도 어렵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유산이 한 번 된 사람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또 습관성 유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자꾸 겪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임신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렇죠. 임신되고 나서 출산 전까지라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되고. 보통 이제 태반이 완성되는 시기가 16주거든요. 그래서 유산이 자주 되는 시기가 임신 7, 8주하고 11주, 12주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태반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기가 어렵죠. 그때까지는 좀 한약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도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난임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좋은 몸을 평소에 만들고 관리를 하라. 이제 이것이 난임의 예방인데 저는 여성의 경우에 이제 초경 때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경 때부터 이 생리통이 없도록 그리고 생리주기가 잘 유지되고 그리고 또 냉이나 대야 이런 분비물이 없도록 잘 유지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고 결국 이것이 난임의 예방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난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길 줄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그 초조한 불안감 정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 잘 하셔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난임이 되셨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병상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